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임서 관련 강의로 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중심섬 잡는 데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심섬 잡는 것이 전체적인 자형을 안정스럽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심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조 시대 글씨는 조금 원칙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나라 해서에 있어서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자 8법에서도 공부한 바와 같이 해서 피력을 구성하는 8가지 형식의 피력은 전체적으로 다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내리끊는 핵 있죠. 내리끊는 핵. 요 내리끊는 핵이 노핵 또는 수핵이라고 하는데 내리끊는 핵만 이것이 수직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로 끊는 이 넉핵은 우측으로 살짝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심선을 파악하는 데는 이 내리꺾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리꺾기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 영자 8법에 있어서의 요소가 전체적인 중심선을 잡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자라는 것이 단독적인 글자도 있지만은 몇 개의 글자가 어울려서 글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심선이 있는 글자도 있고 중심선이 없는 글자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심선을 파악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숫자라든지 나무목자 같은 것은 이 중심선이 바로 나오죠. 이게, 그죠? 이 중심선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중심선이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 자 같은 거 내리끊는 게 없죠. 내리끊는 게 없는 글씨도 많습니다. 옆으로만 이렇게 된 가로행만 되어 있는 글씨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중심선을 잡는 기본적인 원칙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리끊는 핵이 있는 경우는 그 내리끊는 핵이 중심선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로 중심선이 되는 가장 한 가지 원리가 되는 것은 이 점액입니다. 점액. 점액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왼쪽에 찍는 점 있고 오른쪽에 찍는 점 있고 아래에 찍는 점 있고 한데 제일 상단에 찍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채점이나 정점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글씨의 제일 상단에 한 점으로서 찍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서울경자 같은 경우는 상단에 점이 딱 찍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영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상단에 찍히는 점을 찍는 위치죠. 점이 이렇게 있으면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도 6조 시대 때는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적인 6조 글씨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당나라 글씨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해하면은 나머지 6조 시대 글씨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당나라의 점액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6조 시대 때는 이 밑쪽이 많습니다. 이쪽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척점이라고 하는 게 여기 되어 있죠. 이 글자의 중심은 어디냐면은 이 전체 중에서 완전 중간이 아니고 이쪽보다도 이쪽이 굵기 때문에 약간 우측에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찍히는 점액은 점액의 이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요 점이 기준선이 중심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상단에 찍히는 점액이 일단 전체적인 글씨의 중심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세로선이 있습니다. 세로선 그죠? 늑획이 들어가는 세로선, 물숫자와 나무 목자와 같은 이런 세로선이 있는 경우인데 이 세로선이 한 개 있는 경우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나올 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개 나올 때는 이 기준선이 되겠죠. 두 개의 핵이 나올 때는 칼도자와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세로선이 나오죠. 이럴 경우는 이 두 획의 사이가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획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천자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세로선이 거의 세 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중심선이 중간에 있는 것이 중심선이 됩니다. 그리고 네 개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글꼴 있죠. 말리리자 같은 경우에 네 개의 세로선이 있을 경우에는 네 개 중에서 이 중심이 중심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로 그어지는 선은 그 글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 글자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선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에는 보면은 상단이나 하단 중에 특히 상단에 그런 게 많은데 왼쪽에 8팔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글자가 있죠. 이런 글자 그죠? 이런 글자는 이 상단에 찍어줄 때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상단에 찍혀지는 두 개의 8팔자형의 두 개가 돼 있으면은 요 두 개의 중심선 중간 여기가 중심선이 됩니다.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열자와 같은 경우도 입구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8팔자의 구조가 들어오는 두 개의 점이 찍힐 때는 요 중심선이 사이가 중심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세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중간에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작을 소자형입니다. 작을 소. 작을 소자인 경우는 좌우의 점은 약간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요 선이 중심선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점은 뭐 여러 가지 찍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요 거리는 가깝고 요 거리는 좀 멀어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점은 높낮이나 크기에 조금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 세로 꺾기가 있는 세로 중앙에 있는 세로 꺾기가 중심선이 됩니다. 자, 요 중심선 세 개일 때는 요것이 이 중심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네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불화밑이 있죠. 불화밑. 불화자를 밑에 찍으면 점이 4개죠. 그죠? 불화자는 역시 좌우가 이렇게 찍히면서 저절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이 획의 중심이 되면서 이 중심이 전체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글꼴이 나오면은 세로 끌 때 또는 점을 찍을 때 그 중심선 파악하는데 참고를 해주게 되면은 글자의 전체적인 중심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중심선 밑에 요 입구자가 있죠. 세부적인 미세한 글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입구자가 들어가는 글씨는 입구자의 중앙이 중심이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죠. 요거 중심 맞고 요거 중심 맞아야 글씨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뭐 날일자라든지 뭐 그죠? 눈목자, 가운데 중자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는 것은 요 중앙이 세로선 중심선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글씨가 좌우에 오는 글씨가 있습니다. 요건 점액이 오는 것이지만은 좌우에 입구자가 2개 오는 글씨가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있죠. 이런 단자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요 중심이 역시 중심선이 되어서 이 내리꺾기하고 선을 같이 해줘야 전체적인 역학적인 구조로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입구자가 3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령영자 같은 경우는 입구가 3개죠.
세 개니까 요 중간에 있는 입구를 중심으로 해줍니다. 이 좌우에 있는 것은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에 있는 입구의 중심선이 전체적인 중심선이 된다는 거죠. 실령영자인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일단은 중심이 됩니다. 내리꺾기죠. 내리꺾기고 다음에 입구가 세 개니까 중간에 있는 입구를 중심선을 잡아줍니다. 필순을 할 때도 초학자일 때는 중심부터 먼저 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왕자는 내리꺾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맞추어서 이렇게 꺼줘야 전체적인 중심선이 맞아 들어가서 글자의 구조가 안정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체로 이런 경우를 하면은 전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차가 되는 게 있어요. 교차. 이렇게 교차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는 경우가 있죠. 세금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온전전자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교차가 되든지 간에 교차가 되는 지점이 중심선에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금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됐을 때 이 교차 지점에서 내리꺾기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온전전자나 세금자가 이렇게 교차가 된다는 거죠. 이 교차가 되는 지점이 꼭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지자 같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 왔는데 어디에다가 교차를 시켜야 되느냐는 문제. 여기다 교차시키냐 여냐 요 지금 중심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교차를 시켜야 안정스럽다는 거죠. 이 역학적인 시각적인이라는 것이 사실 역학적인 사실하고 같기 때문에 요 원리에 맞춰서 해주면은 보기에 편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렇게 오면요 어때요? 이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구조물이 찌그러지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가 뭐 한자가 워낙 많으니까 예외도 들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당나라 해서의 기준 경우에는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은 조금 변화가 생겨서 다른 형식도 있지만은 크게 세로 처음에 점액하고 그리고 세로 꺾기를 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점액이 몇 개 있느냐, 세로 점액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선을 잘 잡아주고 특히 입구자형이나 교차가 되는 그런 두 개의 사선이 교차되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선을 맞춰주면은 비교적 전체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글씨를 보면은 아주 건축적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건축적으로 과학적 원리를 잘 맞춰서 지은 탑이 오래가고 안정스럽고 하듯이 그것이 곧 아름답다고 이래 볼 때 서예도 이 역학적인 것을 기본적인 안정스러운 역학적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난 연후에 변화를 부르게 되면은 뭔가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참조하셔서 중심선 잡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